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입신고하고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렇게 이제 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제 전입신고는 건축물 대장도 나오고 등기부 등본도 나온 이유, 그때 비로 이제 그 정확하게 건물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것이고 지번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그 전입신고하고 여기 그 공부상에 있는 지번이 일치할 때 비로소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판례는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이 아직 나오기 전에 전입한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부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서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에 전입신고를 할 당시,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 그죠? 등기부라는 것은 이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죠. 건물이 완성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이 출생신고 하듯이 등기부도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을 보존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 대장은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인허가, 허가도 다 나오고, 사용 수인 나오고, 준공검사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건축물 관리 대장이죠. 이런 거가 아직 없는 상태인 거예요. 현재 이 사례에서는. 그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지 주소 지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 그 후 토지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자, 최초의 전입신고가 실제 지번이 일치하면 그 후에 지번이 설령 변경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3조 1항의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부분이 살짝 궁금해지죠. 그 후에 토지 분할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도, 그러니까 변경된 지번하고 일치하지 않는 상황인 거네요. 그죠? 지금 상황은. 그 전에 일치를 한다면 그 이후에 지번이 변경되어도 보호를 해주겠다, 이 뜻인데, 어떤 사정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1항에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주민등록은, 자, 대항력의 요건은 인도와 주민등록입니다. 전점이라고 하죠. 대항력은 전점, 외우세요. 전점. 전입신고하고 점유. 전입신고하고 점유고, 여기에 있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을 얘기하는 것이다. 점유는 실제로 내가 그 집을 깔고 앉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이다. 요거가 중요하다. 대항력에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은 말 그대로 관공서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공서에 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3자가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을? 임대차의 존재를. 임대차가 존재한다는 걸 제3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전입신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 여부는 사회통념상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주소와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통념상 한다. 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의 지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번, 번지를 말하는 거죠. 지번이라고 하면 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에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의 지번과 일치한다면 그 후 지번이 변경되었다 해도 주민등록으로 유효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 사정을 이제 밑에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딱 읽어보면은, 대충 읽어볼까요? 대충? 이건 너무 사연이 긴데. 자,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의 일은
소외 2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과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주택 다가구를 건축했는데, 피고는 이 그 몇 동에 임차 보증금 2,500에 임차하고 전입 주소를 호수 생략하여 전입 신고를 마친 사실이 있다 이겁니다. 호수 생략이라는 건 이제 여기에서 밝히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소외 2는 뭐 이렇게 분할된 토지의 지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주고, 뭐 보존 격려했으면 어떠고 여기는 이제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번이 이제 변경이 됐네요. 지번이 무슨 빌라인데, 예.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3조 1항에서 인도와 대항력의 요건을 규정하는 주민등록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게 주민등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 여부는 사회통념상 주민등록으로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판단은 전입신고를 할 당시의 지번 기준이다. 계속 반복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에 도움이 되시죠? 이 영상 하나만 보면은 외울 수밖에 없잖아요. 전입신고,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제3자가 인식하기에 여기에 정당한 임대차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시하는 효과가 주민등록이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와 달리 근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를 판단한 원심 판결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요거는 아니고 아까 말한 이게 전부인가 봅니다. 지번만 일치하면, 최초의 지번하고 일치하면 향후에 지번이 변경되더라도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마련된 걸로 본다. 이렇게 있네요. 그 판단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당시의 지번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결정한다. 당시의 기준은. 그러니까 내가 전입신고를 할 당시에 정확하면 향후에 지번이 변경돼도 인정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번이 변경될 때마다 빨리빨리 따라가서 지번을 정확하게 주민등록을 다시 하면 좋긴 한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 당시 지번으로 정확하면 인정해주겠다. 자, 요거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한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비록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등기부가 작성되기 전이지만 전입신고 내용이 실제 건물의 소재 지번과 정확히 일치하여 일반 사회통념상 주민등록으로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 무렵에 대항력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토지 분할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 한 번이 그 전입신고할 당시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일치한다면, 주민등록하고 실제 지번이 일치한다면 향후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유효한 대항력으로 본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